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어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많다. 즉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될 경우에 미국의 트럼프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에는 우려 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요구할 7가지 요청 사항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미국 백악관과 또 미국 의회, CIA 등 곳곳에 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PVID 원칙 견지. PVID 한다고 바람만 피우다가 슬그머니 또 CVID로 돌아갔는데 CVID도 제대로 할지 의문이죠. 자, 모든 북한에 대한 보상은 비핵화 완료 후에 해라. 그리고 체제 보장도 비핵화 완료 후에 해라.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수교, 불가침 협정, 미군 철수 같은 이야기들도 비핵화 이후에 해라는 거고요. 아예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아예 거론도 못하게 해라. 북한의 국제적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중단을 시켜라.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 요구 등을 하라고 해서 이것을 공개 서한으로 백악관, 국무부, 의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도 비핵화 완결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 대표는 이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 있는데 통화를 했는데 오랫동안 페리 전 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홍 대표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야기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알아서 잘 하겠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우리의 구세주인 양 트럼프가 대단한 뜻이 있어서 대단한 술수를 가지고 전략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뭔가가 있어서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어서 꼼짝 못하도록 조지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내팽개치고 곧바로 북폭을 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무슨 폼페이오를 시켜서 어르고 볼튼을 시켜서 협박해서 원모 심려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진짜로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믿는 좀 나사 빠진 사람들이나 사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저는 친북 좌파만큼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죠. 한국당이라는 그래도 한국의 제2당이자 제1야당이 얼마 전까지 집권했던 당이 이런 문서를 보내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꼴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의회나 싱크탱크나 언론이나 다수의 전문가의 여론하고는 다르게 자신의 업적이나 어떤 지분을 가리기 위해서 북한과 회담을 해서 적당히 해서 그 성과를 포장하는데 급급한 거 아닌가. 제가 나중에 5부에서요. 그런 지금 내부 배경은 좀 이따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한국의 야당과 보수층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개 보수 단체도 아니고 114석인가 5석인가 있는 이런 거대한 정당에서 이런 부분의 의사를 미국에 분명히 밝히는 것은 또 이것이 미국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어떤 행태로든 한국의 보수층이
트럼프의 미북 회담을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은 트럼프의 행보에 큰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럼프를 좀 비판합니다. 일부러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제 방송이 하루에 한 4, 50만 조회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도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많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의 보수층의 시각을 보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6월 12일까지 비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트럼프가 우리의 구세주다. 전지전능한 인물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를 찬양하고 그의 능력이 올마이티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국의 운명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추락해버릴 수 있다는 부분을 미국의 조야에 널리 알리는 것이 한국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홍 대표는 엊그제 당 내에서 열린 북핵 폐기 추진 특위에 참여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살펴보면 북핵 폐기가 완료된 것이냐 장밋빛 보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제1야당이 미국 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 정리하기 위해서 북핵 특위위원들과 자리를 해서 서한을 곧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를 어제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 자리에서 판문점 회담 선언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북핵 폐기가 미북 간에 합의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보도를 보고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74년 키신저와 레둑토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국엔 치명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이 파리 평화협정과 비슷한 협상을 트럼프가 김정은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북이 과연 핵을 완전히 폐기할지를 살펴봐야 한다. 풍계리 실험장을 언론에 공개하지만 핵무기 검증 능력이 있는 전문가는 배제하고 있다. 핵 폐기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이렇게 헤맬 게 아니라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를 위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홍 대표가 지금 이렇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지금 야당은 홍준표가 트럼프에 전달할 내용은 볼턴과 닮은 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별의별 비난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회견 내용 중 PVID와 그 다음에 비핵화 보상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지켜야 되고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할 거라 했는데 이것이 마치 수국 꼴통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트럼프 스스로가 얼마 전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북한하고 붙어 먹으려고 지금 이런 기준을 어기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홍 대표가 이야기해서 한국이 마치 북하고 회담이 안 되게 죄를 뿌리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홍 대표가 생화학 무기, 사이버 테러 행위, 위조 달러 제작 등 범법 행위 중단을 북한에 요구해야 된다. 이걸 중단해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된다 말했는데 이것이 볼턴과 미국 매파와 일치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볼턴과
홍 대표의 주장이 다음 달 열린 미북 회담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란 거죠. 이 다수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이 비겁한 인간들아 이름을 까고 나는 이래서 홍준표의 발언을 반대한다고 하길 바란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론도요. 툭 하면 다수 전문가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보수 진영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고 미국 백악관에도 볼턴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전부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옳습니다.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트럼프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툭 하면 미군 뺀다 그래요? 북한이 요구도 안 하는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요?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할 것도 있지. 지금 미군을 툭 하면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켈리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펜타곤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홍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언급한 것도 매우 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ICBM 제거하고 핵 동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낸다면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대표 말 중에 제일 잘한 건 저는 홍 대표를 평소에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은 잘한 것은 잘한다. 야당의 대표 중에서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요. 이것도 안 하면 야당을 문을 닫고 집에 가야지요. 미국 입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일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미봉책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이를 수용하고 당장 큰 성과인 양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합의 다음 날이 선거입니다. 이 날짜도 정말로 개같은 날짜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받아들이고 대북 제재를 푼다면 한국에 가장 커다란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북한 태도 변화를 군부 강경파들의 비핵화 반대 기류에서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 기대를 표시했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고 내용에 보면 20세기 초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일제 감정기를 맞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일본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다라는 이야기죠. 종전 직전 얄타 포츠담 회담으로 분단이 되었고 이 38선 분단을 우리 뜻과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이 정했지요. 그리고 에치선 라인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한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 6.25 남침을 맞았지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한반도 운명을 가를 비상한 시기다. 즉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둘이 합의를 해버리면 한국은 그냥 그 합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네 번째 언급했는데 그것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하고 미국이 밝힌 바가 있듯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74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 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 협정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 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 도발이 될 거고 그리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라는 이 양대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군사적 지원을 받기도
용이하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해서 북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지금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게 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탔으면 비판을 해대는 야당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 대표의 선언에 대해 이 비판을 해대는 여당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평화당은 홍 대표의 이 서신은 북미 협상을 꼬이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외교 망신이고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의당은 홍준표 전쟁광들 주장 담은 서한, 미북 회담 성공 바라는 거 맞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당과 문정권의 비난이 세면 셀수록 홍 대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서한이 그냥 편지로 등기로 트럼프 앞에가 보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한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꼭 받아서 공개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보수 진영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떠한 행태더라도 6월 12일까지는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일단 믿지 말고 무조건 미북 회담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강한 비판의 태도를 견지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요. 회담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도록 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고, 하더라도 이상한 합의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합의를 했다면 미국의 여론이 뒤집어지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많은 군부 라인이나 싱크탱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을 닫고 할 말이 없다라면서 지극히 냉소적인 태도로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인가 하면, 왜 갑자기 일들을 쥐어틀어서 180도 이렇게 바뀌겠는가? 이 배경에는 트럼프 주변에 어떤 라인에 한국 측에서 로비를 해서 작업을 했다. 그 라인이 키신저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가족에게도 작업이 됐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없이는 일이 이렇게 될 수 없고, 또 미국의 많은 관료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정통 보수의 시각에서 오랫동안 착실히 성장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흐트린다면 탄핵되어야 되죠. 그러면 펜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 대선에 더 유리할 거예요. 공화당 입장에서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요. 좌파 한국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은요. 적어도 트럼프처럼 이렇게 180도로 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나 지지를 바꾸거나 팔아먹으려고 하거나 하는 짓거리는 안 하는 정당입니다. 안정적인 야당이에요. 자,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주한미군을 가지고 건드린 적 없고, 북한에 대해서 상대를 안 했지 뭘 붙어 먹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 하나를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성조기 흔들고 찬양하고 그의 능력이 정지전능하다고 믿고, 이런 태도부터 보수 진영이 고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홍 대표의 서한은 매우 시기적절했고 내용적으로도 옳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태영호 공사가 북한의 비핵화나 김정은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이유로 삼았다고, 태영호 공사를 추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외세 강대국의 시다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태영호가 김정은을 한번 만나기나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김등은 독재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말할 자유도 없다. 또 더 나아가서 탈북자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조용히 살아라고 위협도 한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소리를 하는 작자도 있습니다. 태영호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내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들 좀 하기 바랍니다. 전 태영호 전 공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요, 찬양을 하고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전부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를 비난하는 이 썩은 종북 주사파의 앞잡이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부분들은 전부 태영호 전 공사를 지키기 위한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자, 그분요, 탈북자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명씩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여권과 여권 지지자들의 반응이요, 이 여권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 자들이 정말로 종북 주사파의 끈앞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